마시는 테마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했던 종목들 중에서 리뷰 몇 가지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그동안 종목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제가 11월 10일부터 이제 방송을 했는데 종목은 많은데 중간에 리뷰를 제대로 좀 못 해드렸던 것 같아서 몇 종목이라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시작했으면 해서요. 우선 종목들 쭉 보니까 뭐 삼성 SDI부터 제가 종목을 했더라고요. 삼성 SDI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 심화가 되고 있고요. 뭐 삼성에서도 이제는 탈부착이 아닌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한 휴대폰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파트론과 자화전자, 그리고 솔로에타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자화전자는 목표가에 사실 도달을 했었던 것 같지만 파트론, 자화전자, 솔로에타까지 세 종목 모두 삼성전자에서 새로 나올 갤럭시 S6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파트론과 솔로에타는 방송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 실적이 나왔던 게 솔로에타였는데요. 이 종목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빅베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흥기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좀 한번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데 충분히 가치주로서 제가 그때 배당 매력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집중을 해본다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 이게 사실 방송 때와 지금이랑 주가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간에 등락은 거듭을 하긴 했지만 이 박스권에 갇혀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백신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중장기적으로 이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스토리 유지되는 쪽도 좋고, 만약에 또 손을 떼야 된다는 종목이 혹시 해주셨던 종목 중에 있으면 그것도 그때그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건설주 얘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건설주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망설여졌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섹터 자체가 조선과 건설, 정유화학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건설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최근 건설 시장, 국내 건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신규 주택 입주 물량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린다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 비율 추이입니다. 금일자 한 신문을 보니까 헤드라인에 미친 전세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그 주택 매매 가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매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6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곳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90% 정도까지 있으니까 이마만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은 감소되었고 그 전세 가격은 상승된다. 그럼 기존 주택에 있어서의 아니면 신규 주택 그런 최근 건설 시장 자체가 좀 더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이 200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분양이 최저치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줄었거나 아니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두 가지 다 건설 시장에 있어서 주택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1%대 금리의 수익 공유형 담보대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죠. 2%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이만큼 저렴한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올리려는 그런 스탠스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1%대라고 하면은 2%만 잡더라도 2억 원을 대출하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이자가.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조금 넘게 이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더라도 국내의 2015년 건설 시장은 2014년도보다는 훨씬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설 시장은 호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분양시장 호조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97%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고요.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지역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주택을 사볼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주택 가격을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서 거래량은 올랐지만 매매 가격이 크게 좀 오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현대건설이 이런 좀 국내 어떤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내용들을 알아볼게요. 네, 사실 뭐 건설사들이 좋지 않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 시장이 호황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부분 때문인데요. 현대건설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13년까지 시공 능력 1위였고요. 그리고 2014년은 시공 능력 2위입니다. 최상위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만큼 현대건설은 국내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공 능력만 좋다 그러면 좋은 주식은 아니죠. 좋은 주식은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인데 이 이익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영업이익률 5.5%입니다. 5.5%가 높은지 낮은지를 다른 건설사랑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만 떼보면은 삼성물산이 이익률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정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건설도 영업이익률이 좋은 편인데 3.6%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현대건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원가 관리를 사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원가 관리가 원가율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88%에서 92%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타 건설사와 저 그림을 보신다면 비교를 해보신다면 월등히 높은 편으로 꾸준하게 사실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엠코와 작년에 합병을 했었죠.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알짜 회사인데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38.62%, 이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사실은 미평가돼 있다고 보셔도 될 만큼 현대건설은 굉장히 좀 싼 회사이거든요. 이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엠코까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과 시공 능력이 좋은 이런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건설사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이나 실적 부진 같은 것들 때문에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래도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설사도 일부 있고요. 현대건설은 어떨까요? 네, 사실 다른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건설회사 중에서 현대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건설에 대한 경험이 좀 적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점검이 좀 제대로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국내 건설사들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빅베스를 통해서 떨궈내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유가로 인한 해외 플랜트 우려감이 있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싸졌었죠. 50불 이하로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저유가로 인한 우려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유가가 바닥을 50불에선 굉장히 잘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우려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직접적인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 이 위기들은 지금 현재로 따져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거나 없어진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최악인 부분이나 부담되는 거나 불확실성과 동시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 건설사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 주목을 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맛있는 테마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타 건설사 대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거든요. 영업이익률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율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원가율이 가장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은 해외에서 손실이 났었지만 해외에 손실 나는 그 해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최근 5년간 원가율이 88%에서 92%, 4% 정도가 채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원가율을 통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엠코와
합병을 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38.62%, 약 4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실적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 연결로도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의 수주 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최근 2년간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건설 이 자체만을 자체뿐만이 아니라 또 채권도 최근 들어서 발행을 했었는데요. 채권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3,500억 정도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건설을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ROE를 약 한 10.5%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이 정도를 감안을 하더라도 PBR이 0.8배입니다. 회사가 흑자가 나고 있고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PBR이 1배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싸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2천억 원 이상 배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2천억 원 정도를 배당으로 본다면 배당 수익률을 3.5% 정도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저평가주, 그럼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리스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리스크 상황들이 있는데 그 리스크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아직 100% 해소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상황을 최악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단기적으로 사실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보시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이 돌아오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90% 이상의 그 전세가. 집을 사서 혹시 집값이 떨어지거나 혹시 취득세나 재산세 좀 부담되지 않을까? 아니면 전세로 계속 갈까? 정말 고민이 되는 시기고요. 건설주의 주가도 현재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는 1월 저점 대비해서 20%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얼마에 매수해 볼까요? 매수가는 시장 가격으로 하신다 그래도 현재 가격 정도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부터 약 한 30% 정도 올라간 6만 원 정도 잡으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과 그리고 건설 상황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까지 전체적으로 건설 섹터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회사에 특별히 이상한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손절 가격 잡지 않으시더라도 단기간에 소폭의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정배열의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없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인상적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PBR 0.8배의 저평가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치였습니다.